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들겠다. 하나만 만들고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그 하나 만든 애들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만 만드는 이유는 뭘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들면 메모리 낭비가 되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만 만들어서 쓰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싱글턴은 그런 효율성보다도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는 그 의미를 보장하기 위해서 싱글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패턴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싱글톤으로 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네 보다는 효율성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싱글톤을 만들어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면 전염변수, 광역변수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싱글턴 패턴 쓰지 마라 등등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자바로 보통 설명을 드리니까 자바에서 싱글턴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문제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오직 하나만 생성하도록 해주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저 객체를 언제 생성할까?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생성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생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효율성을 따지면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이 돼서 만들고 그때부터 하나만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싱글턴 구현하는 방법이 이 싱글턴을 언제 생성하는지를 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 그 싱글턴 패턴을 구현할 때도 해당 싱글턴 객체를 언제 생성하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이제 싱글턴 패턴 만드는지 봐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근데 new는 생성자를 p 연산자로 사용을 해요. 그렇죠? new dog, new people, new 뭐 저쩌고. 그런데 퍼블릭한 생성자를 제공해버린 순간, 그러니까 퍼블릭한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상 싱글턴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을 밖에서 못하게 하나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서 생성을 해놓고 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야 싱글턴이 보장이 되겠고, 그 프라이빗이 되면 이 객체의 생성은 요 클래스 내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성을 해놓고 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달라고 할 때 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get instance. 그러면 생성을 지금 보면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했죠. unique equal new 해서 return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생성하는 시점에 봤을 때 여기다가 new 하면 언제 생성이 될까요? 여기다가 new 해버리면. 그쵸? 프로그램 시작될 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 클래스가 프로그램에서 로드 될 때, 이 클래스가 로드 될 때, 그거는 좀 프로그램 시작과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로드 될 때 얘가 로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get instance 여기서 생성을 하면 이 클래스가 로드 되는 시점에서 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get instance가 처음 호출될 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싱글턴을 달라고 하면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놨던 얘를 주는 거죠. return 그냥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싱글턴 클래스의 객체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고 그 존재의 시점은 프로그램에서 처음 요구한 시점부터 존재해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태틱을 붙이는 이유나 뭐 빼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유니크는 한 번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클래스 객체도 어차피 하나만 생성되니까 하나만 존재할 텐데 스태틱을 붙이면 역시 하나만 요 변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스태틱이 아니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에서는 싱글톤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예제에서는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예제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 클래스에서 봤더니 얘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내 모델링한 거에서는 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애야. 그러면 얘를 그 자체를 프로그램적으로도 하나만 존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그 객체, 내가 유일한 객체를 그 클래스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태틱한 변수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성자는 다 프라이빗으로 바꿔놔야 돼. 프라이빗. 밖에서 생성 못하게. 그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를 밖에서 얻을 수 있게끔 이런 메소드,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든 클래스를 싱글턴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슷한 언어, private, public 이런 접근 제어가 있는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생성자는 private로 만들어서 밖에서는 생성 못하게 하고 안에다 하나 생성해 놓고 걔를 가져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 싱글턴 이거면 이게 끝이면 할 얘기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다중 스레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학부에서 뭐 우리가 뭐 숙제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일은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 가고 뭐 이런 데서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스레드가 되면 두 개의 스레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레드라는 건 어차피 한순간에는 한 스레드만 실행이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각 코어에 여러 스레드들이 나눠져서 실행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치면 어쨌든 한순간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CPU가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운영체제에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타임 쉐어링이죠. 시간을 빨리빨리 전환시켜가지고 우리는 여러 개가 한 번에는 늘 하나만 실행이 되는데, CPU는 하나니까 하나만 실행되는데 여러 개가 실행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어디까지 실행되고 나서 다음 스레드로 그 시간이 넘어갈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되면 이 넘어가는 시점에 따라서는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도 많아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싱글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객체를 그 안에서 생성하는데 그 필요한 시점에 가서 생성하도록 우리가 그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get instance에서 그 get instance가 처음 호출될 때 객체를 생성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객체를 유지하기 위한 변수부터 선언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만든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그 인스턴스를 유지할 변수를 하나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선언하고 이런 get instance static 함수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그것이 처음 호출될 때 실행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턴을 하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써야죠. 테스트는 메인을 가지게끔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싱글톤을 만들고 싱글톤 객체를 2번 달라 그랬는데 둘 다 똑같은 객체를 주겠죠. 그걸 찍어봐도 알 수 있고, 오브젝트에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는 보통 클래스 이름하고 그 객체가 있는 주소 정보를 이렇게 보통 출력을 해요.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저 비교 연산자도 참조 변수들을 비교할 때는 주소 비교하는 거죠. 그게 true라는 건 S1과 S2가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싱글턴은 우리가 멀티 스레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싱글턴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 스레드를 해봐야지. 스레드는 실행하는 어떤 실행되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그 실행될 때 과연 뭘 수행하냐? 그 수행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태스크라 그래요. 그렇죠? 스레드가 실제 수행하는 일을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태스크를 우리가 만드는데 자바에서 태스크는 어떻게 만드냐? 클래스를 만드는데 run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는 싱글턴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 싱글턴의 주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뭘 하냐? 태스크 객체를 하나 만들고 스레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10개, 스레드 10개. 그 다음에 열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요. 10개의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면 다 10개가 같은 애들 걸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다 같은 애를 갖고 있네?
이런, 안 돼야 되는데. 오! 찾았어. 다른 애가 생겼어요. 싱글턴인데, 이제, 하나만 객체가 생성됐어야 되는데, 2개가 생성된 거예요. 주소가 달라진 거죠. 10개 중에 하나는 다 주소가 달라졌어요. 아, 제 컴퓨터에서는 매번 다른 게 한두 개씩 나오던데, 어? 얘는 좀, 이게 뭐야, 스위치하는 게 빠르지 않나 봐. 내 컴퓨터는. 어쨌든,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이렇게, 스레드에서,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것도 뭐냐면, 자바 갖고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싱글턴, 이런 스타일의 싱글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싱글턴 방법은 그 스레드 세이프가 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다는 것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 몇 가지가 그 노트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해보죠. 요거는 그러니까 early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문제는 프로그램이 시작, 즉 이 클래스가 로우되는 시점에 객체를 생성해 버려요.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 저 끝인데, 프로그램 저 끝일 수 있는데 미리 생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자바의 경우엔 이것도 언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런 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자바에서는 클래스가 로드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스태틱한 변수들은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클래스가 초기화되는 가정은 JVM에서 초기화된 가정은 스레드 세이프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JVM의 표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저도 안 읽어봤지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클래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클래스를 로드할 때 초기화하는 부분, JVM이 초기화하는 부분에서는 스태틱한 변수들은 초기화해야 되는 거고, 그 스태틱 변수 초기화하는 과정은 시리얼하다, 즉 쪼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스레드를 통해서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JVM 자체에서 보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지? 뭐가 틀렸죠? 주소도 안 바뀌어. 잘 되겠죠, 뭐. 잘 된다니까. 그렇죠? 얘네는 그렇게 해결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레드에서는 스레드를 할 때는 지금 아까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요 get instance를 호출하는 그 시점에서 저게 다 실행이 안 됐는데 끊긴 거죠. 스레드의 수행이. 그렇죠? 끊기고 다른 스레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 개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스레드에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함수를 락킹하는 수가 있습니다. 락킹 배웠죠? 운영체제 시간에 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쪼개지지 않게 요 수행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함수를 어떤 스레드가 수행하고 있으면 수행하지 못하게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응? 자기 타임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잠깐. 요거를 아니다. 얘 말고 싱글턴을 복사해서 싱크라고 합시다. 싱글턴. 그러면 요 싱글턴은 아까 싱글턴하고 똑같은데 이제 뭘 추가를 하냐면은 요 함수 앞에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써봤을 그 자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synchronized 라는 용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synchronize가 되면 이 메소드의 실행은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누가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스레드들은 해당 메소드를 실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싱글턴 뭐 잘 된다고 봅시다. 그래서 싱크. 근데 이 싱크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싱크하는 거의 문제는 뭘까요? 속도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한 프로그램 속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로나이즈가 필요한 시점은 생성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생성이 다 되고 나서는 얘는 싱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막 달라고 해도 get instance를 부르더라고 하더라도 생성이 완료돼가지고 한번 끝났으면 그러니까 초기에 생성하는 때 비슷하게 생성하려고 할 때 그때만 해줘야 되겠고 프로그램의 뒤로 가서는
싱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이사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는 되게 쉬운 멀티스레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걸 해버리기 때문에 그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약간 개선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더블럭 싱글턴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변수에다가 볼레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넣고 싱크로나이즈는 메소드 호출에선 빼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 싱크로나이즈가 필요한 부분은 new 더블 하는 부분이죠. 싱크로나이즈가 필요한 부분은 요 new 하는 부분이에요. return 하는 부분이나 if 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synchronized 해놓고 더블 럭 싱글턴 점 클래스 전체 메소드를 락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락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레타인 키를 써서 재접근을 볼레타리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정확히 하고 어쨌든 얘는 아까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락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로 지정해 가지고 락을 할 수가 있고 메소드의 어떤 한 부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만 하게 되면 나중 되면 유니크는 다 널이기 때문에 요 락킹하는 부분은 아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검토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초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이 밑에 부분은 락킹을 전혀 안 쓰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죠. 근데 아까 거는 싱크로나이즈로 해놓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초기나 중간이나 끝에 가나 늘 싱크로나이즈해서 락킹을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싱글턴을 이해할 때 싱글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 멀티스레드 환경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는 그 접근을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볼레타일로 놓고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중요 부분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로 블럭을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락킹이 된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싱글턴, 이거한 싱글턴,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쓰는 싱글턴들을 좀 봤고요. 두 개가 더 있는데, 이너 싱글턴이라고 해서 자바의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바의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자바 5 이전까지는 자바에서 싱글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방법입니다.
아.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 만들고 그 객체를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스태틱한 멤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내부 클래스를 썼을까? 어떤 의미일까? 왜 내부 클래스를 썼을까? 이 클래스는 이제 스태틱한 멤버는 없어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요 밖에 있는 이너 싱글턴이라는 클래스가 로드되는 시점에서는 로드되는 시점, 이 클래스가 프로그램 시작해서 이 이너 싱글턴이라는 클래스가 로드되는 시점에서는 이 내부 클래스까지는 초기화를 안 해요. 왜?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그 JVM은 클래스 로드를 필요할 순간에 가서 로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 클래스가 10개의 클래스가 필요하네. 10개의 클래스를 다 로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이 돼서 클래스를 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너 싱글턴이 필요해서 갖고 만나더라도 밑에 있는 get instance라는 게 호출되기 전까지는 내부 홀더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 안 해요. 쟤를 이니셜라이즈 안 하니까 얘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레이지하게 생성이 되겠죠. 이너 싱글턴이 로드된 시점이 아니라 get instance가 처음 호출되는 시점에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태틱한 변수니까 얘의 생성은 원래 아까 룰처럼 스태틱한 변수의 초기화, 클래스가 로드되면서 스태틱한 변수들의 초기화는 세이프하다 그랬죠. 시리얼하다 그랬어요. JVM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고 레이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뭐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리고 이거 하게 스태틱으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하면 이제 레이지가 된 거예요. 레이지도 되고 스레드 세이프가 돼요. 그래서 레이지하고 스레드 세이프 하기 때문에 그 자바 5 이전에서는 제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잘 돼야죠. 근데 늘 주소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너 싱글턴. 그런데 자바에서 자바 5에 어떤 기능이 들어왔냐면 열거형이 들어왔어요. 열거형. 열거형의 특징이 뭡니까? 자바에서 열거형의 특징. 네? 자바에서 열거형의 특징은 우리가 열거한 객체들을 제외한 추가 객체들을 못 만들게 돼요. 열거형은.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서 사우스, 웨스트, 노스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네 개만 객체만 존재하지 추가로 우리가 그 타입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요 유니크는 유니크한 거야. 스레드에서도 멀티 스레드에서 문제 없고 로드하는 시점도 여러분들이 쟤를 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깔끔한 방법이 열거형을 쓰는 거다. 메소드 추가하면 되지. 내가 유니크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소드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렇게 하는 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코딩할 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스레드 환경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열거형, 유니크.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 쓸 게 없네. 얘도 만들까? 이렇게 get instance 같은 거를 만들면 얘는 이제 출력이 그 주소가 아니라 유니크가 나오고요. 혹시 주소를 보고 싶으면 시스템 점 뭐였더라? 시스템 점 해시코드를 찍어보면 그게 주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어쨌든 이 열거형이니까, 열거형은 그 클래스 객체를 하나만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이넘이나 이너 싱글턴, 내부 클래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바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